새남의 인생 각본. 새남의 인생 각본? 무슨 의미죠?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 과장되게 들리기도 하며 어쨌든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제 인생을 드라마로 비유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는 내가 평생토록 살아갈 인생 각본을 써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남의 인생 각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태어나기 전이라면 태몽 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태몽 꿈이 내게는 일생을 두고 꿈과 비전이 되었으며 내 삶에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새남의 인생 각본이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지금도 이 각본대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되도록이면 이야기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8남매 막내입니다. 위로 형님 3분, 누나 4분이었죠. 어머니께서 형님이나 누나의 태몽 꿈은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유독 저의 태몽 꿈은 너무도 생생하다시면서 얼추 100여 번도 더 들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 어떤 이야기보다 내게는 흥미진진하고 신이 나서 들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이야기하시길 즐겨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5살 어간이는 제가 요청해서 들은 적도 많았던 것을 기억납니다. 커서 들어도 이 이야기만큼은 제게는 식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가 핵심입니다. 수없이 반복한 태몽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늦 겨울이었는데 입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 몹시도 날씨가 추웠는데 어느새 눈보라가 멈추고 새로 단장한 집이 보였어. 그 집이 너무 예쁘게 갓 지은 초가집이었지. 눈보라가 어느새 지나가고 햇빛이 쨍쨍 빛나더니 그 초가집 처마에서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수정 같은 고드름이 이른 봄 햇살을 받아 처마를 타고 비가 되어 줄줄 소리내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감탄을 하셨답니다. 장독대에서는 새빨간 매화가 눈송이를 달고 있는 채 피어 있었는데 새빨간 매화를 보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예쁜 매화가 다 필 수가 있는지 신기해하며 지켜봤는데 글쎄 매화 향기가 온 집에 진동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이토록 생생하게 꿈을 꿀 수 있냐며 이야기하실 때마다 감탄을 하셨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이야기 삼아 하셨고 내가 힘들 때마다 빼지 않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는 젊을 때는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는 잘 될 거다. 꿈이 네 팔자다는 말을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셀 수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의미 부여를 빼지 않고 해 주셨는데 너는 겨울을 이기고 핀 매화다. 그 집은 너가 잘 되어서 살 집이다. 고드름은 축복을 상징한다. 너는 어려움을 이기고 나중에는 틀림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로선 신이 나서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머님만 신이 나신 게 아니고 저 또한 또 다른 면에서 신이 났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너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마음에 고스란히 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젊어서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니 나이 들어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내 삶이 힘들 때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는 잘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인생 역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지켜보고 지금의 아내는 자기는 초긍정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초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태몽꿈 이야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랍의 숫자 한자도 모르시는 그야말로 일자 무식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그런 확고하고도 훌륭한 꿈을 주셨는지 참으로 저로서는 신기할 뿐입니다. 저는 남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겪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익사사고로 초등학교 때 돌아가실 때부터 저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형님께서 허랑방탕하신 덕분에 중학교 문턱도 구경하지 못했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다녔는데 형님, 형수님이 사는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는 이 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라 하사관을 지원해서 군생활을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 2년을 마치고 대학 편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대학을 졸업하면서까지 보통 사람이 겪는 평생의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서 초혼의 아내를 맞아 10년 정도 교사 생활 동안 안정된 삶을 누려보고 아내가 죽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 재혼의 실패, 무일푼으로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고통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돌아보니 어머니께서 100여 번이나 넘도록 이야기해 주신 태몽꿈의 힘,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심기일전, 역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게 어머니는 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신이었고 어머니와 같은 아내는 나에겐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자기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누굴 만나도 아내에게 잘해줄 사람이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나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닮았지만 어머님이 미처 가지지 못했던 비난하는 것을 닮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끌어가는 모델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인간관계는 싸우는 관계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 점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는 이혼을 다하는 것 말고도 너무도 많고 컸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싸움닭이었습니다. 말로 다투어서 진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이용식 선생님께서 내가 그부들과 싸워서 불려갔을 때 책임 충하시면서 너는 도저히 말로는 이기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어찌 그리도 내게는 분노가 많고 싸우기를 좋아했는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등교길에 어머니께서 당부가 오늘 싸우지 마라 입니다. 이 말을 오래 듣다 보니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이젠 내가 그만 싸워야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언제 공격성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감당이 되지 않았죠. 재혼 한 아내가 이것을 졸업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는 감옥에서 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험상궂은 위인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놀라울 일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도 행복합니다. 지나온 나를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스승이요 더러는 멘토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역시 나의 어머니입니다. 새남의 인생 각본을 써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어머니만 최고의 스승이었을까요?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새남의 어머님께서 참으로 좋은 인생 각본을 써주셨군요. 인생 각본은 심리 도식입니다. 각본에 따라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관찰자께서도 자신의 인생 각본을 점검해서 탄탄한 각본으로 다듬으셔서 부모가 써준 각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새로운 인생 각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남의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제에 얽매이지 말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엄선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박사의 피드백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